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방송 도중 한국 취재에 대해 폭로해버린 것이지요. 저는 15년 넘게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은 과거의 영광일 뿐 중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나라라는 분석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동안 제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방송국도 시청률을 보장받았으며 사람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관점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소문, 다른 매체, 그리고 인터넷에서 얻은 것이 전부였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취재하고 확인하겠다고. 출발 전날, 저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많은 팔로워들이 한국의 몰락을 제대로 보여달라고 댓글을 달았고, 저는 그것이 제 경력을 더욱 빛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한국의 실상을 폭로하는 첫 기자가 되겠구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 한국은 어떨까 하는 작은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통과했는데 중국에서 보던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낙후됐을 줄 알았는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길, 기사님은 서툰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충격이었습니다. 깔끔한 도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차량들, 생각보다 훨씬 맑은 하늘. 베이징의 뿌연 스모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세련된 상점, 글로벌 브랜드 광고판들. 제가 중국에서 접했던 침체된 한국 경제의 이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친절히 응대했고 중국어 메뉴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노트북을 펼쳐 일정을 정리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옆자리 젊은이들은 태블릿과 노트북,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된 모습은 한국, 생각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후배 장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 그는 벌써 세뇌당하셨냐고 농담했지만 제 마음 한쪽에선 이미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본사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늘 삼성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화웨이에 뒤처진다라는 보도를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본 삼성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체계적인 보안 절차, 중국어로 준비된 안내문, 글로벌 기준에 맞춘 시스템. 안내 직원이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며 환영해준 순간 세심한 준비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반도체, AI, 통신기술 등 최첨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속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생활 속 작은 사건에서 왔습니다. 삼성 방문 전날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카드, 현금, 신분증이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었죠.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베이징이라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 단념했는데 놀랍게도 카페 직원이 달려와 지갑을 건네주며 화장실에 두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안에 있던 돈은 단 한 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중국에서 가능할까? 며칠 뒤에는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급히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도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차분히 제 설명을 듣고 택시회사를 추적하더니 불과 10분 만에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30분 후 택시기사가 경찰서에 도착해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좌석 틈새에 끼어 있더군요. 다행히 발견했습니다. 역시 사례금을 거절하며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회의 정직함과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한국을 몰락했다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 마음을 점점 더 크게 차지했습니다. 취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을 때 젊은 창업가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승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단 2명으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자신감, 도전 정신, 그리고 회복력은 중국에서 보던 폐쇄적인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한국의 몰락을 보여주러 왔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정반대 아닌가? 노트북을 켜고 정리하다가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 편견은 무너지고 있었고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찾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부정적 기사만 내보냈지만 실제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거대한 부지와 첨단 연구시설 안에서는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기술 등 차세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자신있게 미래 에너지는 전기차만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장거리 운행과 대형 상용차에는 수소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훨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들어가니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적보다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라는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인재 활용 방식은 중국과 크게 달랐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디자인 센터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계 질서가 아닌 수평적 문화가 창의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규모는 작아도 기술과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으로 세계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후 한국 방송국을 방문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PD와 기자들은 청년 실업, 주택 가격 상승, 저출산 같은 불편한 현실조차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투명성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던 PD의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중국은 문제를 감추려 하지만 한국은 드러내고 토론하며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솔직함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던 날, 저는 여러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망대에서 만난 노부부는 중국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며 중국 사람들 덕분에 여행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은 기념품을 사는 저에게 작은 열쇠고리를 덤으로 주며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날씨가 춥다며 제게 작은 사탕 봉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의 몰락을 증명하려는 기자가 아니다. 나는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 기자다. 이 결심은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방송국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리웨이, 바로 스튜디오로 와. 오늘 저녁 뉴스에 생방송 출연해야 해. 원고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몰락을 기대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뜨거운 조명이 켜졌고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리웨이 기자, 한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여전히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전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정직하고 친절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모두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과 사람들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점입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SNS에는 실시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리웨이가 한국에 세뇌당했다. 한국 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 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올라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프로듀서는 얼굴이 굳은 채 다가와 리웨이,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요. 옆에 있던 후배 장펑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배,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책임감이지. 기자라면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어. 그날 밤, 제 SNS에는 수많은 비난과 응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기자로서 양심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산에서 받았던 작은 사탕을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서울에서 경험한 수많은 친절과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이겨내는 힘과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강한 나라라는 것을. 그 경험은 저를 더 나은 기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시장에서 받은 작은 열쇠고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을 말하라는 제 양심의 증표가 되었습니다.